안녕하세요. 신약촌 친목입니다. 오늘은 죽염 2회에서 9회까지 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1회 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회에서 9회까지 굽기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덜 신경 쓰이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1회 굽기는 소금 기둥이 안 무너지고 수분을 제거하며 반듯하게 굽는 것이 주된 점이라면 2회에서 9회까지 굽기는 대나무의 유효 성분을 소금 기둥에 잘 스며들게 구워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고열 용융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잘 구워진 소금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잘 구워졌다 함은 9번 구워지는 과정에서 입자가 조밀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 대나무만 훌훌 태우거나 소성을 잘못하면 색도 이상하고 단단하지 않으며 푸석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소금 기둥을 서로 부딪혀 보면 깡깡하는 쇳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그냥 틱틱 소리나 퍽퍽 소리가 나면 잘못 구워진 것입니다. 색도 가장 좋은 것은 맑은 흰색을 띠는 것이고 흰색, 회색, 진한 회색 순입니다. 보통은 회색이 끼어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대나무 숯 등 이물질이 소성시 녹아내린 소금과 뭉쳐져 많이 포함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고열 용융 처리 시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으나 너무 심하면 최종 죽염에 여러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정상 소성 시 소성 시작 후 3, 4시간 정도 되면 대나무가 수투화됩니다. 이때는 수채 화력이 너무 강하여 공기를 잘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뜨거운 열에 소금이 녹아내려 숯과 엉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회색이나 붉은색을 띠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성 후 소금 기둥 선별 시 이 물질은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어느 날의 일화입니다. 죽염이 필요하시다며 스님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있던 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에 스님이 실상사에 수행차 있을 때 인산 선생과의 깊은 인연이 있음을 말하셨습니다. 예전 인산 선생께서 실상사에서 울력으로 죽염을 구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실상사에 계시면서 죽염 굽는 일을 도와하셨다 합니다. 어느 날 용융처리 때는 아니고 일반 소송을 하던 중 유난히 불이 세게 들어가는 날이 있었답니다. 다음날 시군 후 선별하러 가보니 녹아내린 소금물이 숯과 엉겨 붙어 있는데 빛에 반짝이며 예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합니다. 죽염을 굽던 스님들이 하도 신기하고 색도 이뻐서 각자 방 안에 갖다 놓고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었답니다. 이때 마침 외출하셨던 인산 선생이 돌아오시니 스님들이 붉은 죽염을 보여드리며 신기한 것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니 인산 선생께서는 의외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것은 못 쓰는 것이니 내다 버리라 하셨답니다. 스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의아하고 아까웠지만 존경하는 분이고 죽음을 세상 처음 전하신 분의 말씀이니 당연하게 그리 따랐다 합니다.
인산 선생께서는 붉은색 죽염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버려야 한다며 아예 논하거나 평가조차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마 붉은색 죽염이 나오면 버려야 한다는 말은 이때부터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소금 기둥은 굽는 횟수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밀도도 조밀해집니다. 굽고 빻아서 담고 수성하는 과정에서 골고루 열을 받게 되어 9번을 굽고 나면 단단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보통 하는 말로 짱짱하게 됩니다. 소금 기둥 속에 하나하나 소금들이 몇 번쯤은 녹을 정도로 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녹기는 하되 흘러내리지는 않을 정도로 열을 받아 잘 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불세기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많이 녹아내려 소금이 아주 지저분하게 됩니다. 소성 후 선별된 소금 기둥은 빻아서 대나무통에 다져 넣습니다. 이때 소금 기둥을 빻기 후에 한마 분쇄기를 이용합니다. 예전엔 절구에 빻아서 했는데 매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만 요즘 보통 한마 분쇄기를 사용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빠르고 취향대로 크기를 조절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통에 빻은 소금을 담는 방법도 전에는 손으로 대통을 잡고 소금을 조금씩 넣어가며 나무등에 두드려 다졌습니다.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 손도 많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런 방법이 나름 즐겁고 운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죽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손쉽게 대통에 소금을 담을 수 있는 기계장치를 나름 개발하여 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작업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염 작업 공정 중 대통에 소금을 담는 작업이 시간이 제일 많이 소비되며 인력 또한 제일 많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빻는 작업과 대통에 담는 작업, 이 두 공정만이라도 기계를 잘 이용하면 죽염 전체 작업 공정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로 죽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밖에도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반드시 지키되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은 기계를 이용합니다. 기존 기계가 죽염 공정상 안 맞는 부분은 수정에 사용할 수 있으면 수정 제작하여 사용하고 기존에 없는 기계는 새로 개발하여 기계화,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과거 방법만 계승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3, 40년 전하고는 많은 것이 발전한 세상입니다. 그때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수십 년 전 그때의 기술로 하던 죽염 작업을 지금에도 그리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계승하되 발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젊은이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죽염 가격은 보편적으로 접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기계화, 자동화해서 다른 소금과 가격 경쟁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죽염을 널리 보급하여 인산 선생의 높은 뜻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산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후인의 진정한 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주겸 소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겸 용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